마음에 쏙 드는 종목은 찾았는데 언제 사야 할지 모르겠을 때, 수익 중인 내 종목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을 때, 그럴 때 바로 스토캐스틱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단 30분 안에 스토캐스틱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마스터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따라오세요. 네, 구독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강좌 예고해드렸던 대로 스토캐스틱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안에 완성시켜 드리는 걸 목표로 가보도록 할 테니 시간이 많이 없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자, 스토캐스틱 30분 완성입니다. 스토캐스틱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 바로 요 밑에 있는 화면처럼 생겨 먹은 게 스토캐스틱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도출되는지 기본적인 개념 설명부터 제가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실전에 어떻게 적용해서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사례에 대한 대답으로서 요즘 제가 많이 듣고 있는 질문입니다. 곧버스 지금 사도 되나요?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이죠. 곧버스 지금 사도 되냐에 대한 질문도 스토캐스틱이란 지표를 활용해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지금의 위치가 사기 좋은 위치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본 도출 개념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의 지표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K라고 쓰여져 있는 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 상에서는 이 빨간색 선으로 나와요. 숫자는 보통 5를 쓰는데 이 5에 대한 개념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녹색 선은 %D 값입니다. %D에 해당되는 걸로 여기 밑에 보시면 연두색 선 지나가는 거 확인되실 텐데 이 녹색 선이 %D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숫자는 기본적으로 3이라는 숫자를 많이 씁니다. 3이 갖고 있는 의미 이따가 또 마찬가지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K와 %D 간의 골든 크로스 그리고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의미도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80, 20이라고 이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K 값이 80 이상으로 찍히게 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 80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80인데 80 위로 %K 값이 넘어가면은 스토캐스틱의 색깔이 뻘겋게 바뀝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주황색 불빛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K 값이 20, 여기가 20이에요. 20, 여기 2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각각 뜻하는 바가 뭐냐? 이 주황색은 과열이고 이 파란색은 침체예요. 그래서 침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고 과열 구간에서 매도를 하라, 그 뜻입니다. 스토캐스틱상 파란색 불이 뜨면은 매수, 침체에 의한 매수, 빨간색 불이 뜨면은 과열에 의한 매도. 끝. 이겁니다.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플하게 볼 수 있는 이 지표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게 공식화 시켜서 암기식으로 또 이해를 하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구성 지표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식은 알고 있어야지 적절하게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토캐스틱 계산식입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계산식은 %K에 대한 계산식인데 공식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종가 빼기 N거래일 중에 최저가를 N거래일 중에 최고가 빼기 N거래일 중에 최저가로 나눈 것이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한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림으로 보시면 쉬워요.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N에다가 5라는 숫자를 대입하게 될 텐데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K 값에서 활용되는 숫자 5,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5 거래일 중에 최저가, 5 거래일 중에 최고가, 5 거래일 중에 최저가 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 5를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일본 캔들이고
5개의 캔들이 형성되는 시간 동안 5일이 지나갔겠죠. 자, 5일에 해당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을 때 최저가가 10,000원이고 최고가가 15,000원이라고 할 때 현재 주가도 최고가 15,000원이면은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계속 쭉 올라가서 현재 종가가 15,000원 이자 5거래일 동안 가장 높은 가격도 15,000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다고 했었을 때 이 계산식에 한번 넣어 보세요. 넣어 보시면 현재 종가 15,000원이죠. 15,000원 빼기 N 거래일인데 5를 대입하자고 했으니까 5거래일 중, 즉 5개의 캔들이 형성되는 시간 중에 최저가, 5개의 캔들이 형성되는 시간 중에 최저가 10,000원이죠. 그럼 여기 10,000원. 이거를 나눠요. 뭘로 나누냐면은 N 거래일 중에 최고가, 즉 5거래일 중에 최고가, 5거래일 중에 최고가 15,000원이죠. 빼기 5거래일 중에 최저가, 5일 중에 최저가, 여기 10,000원. 10,000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모랑 분자가 똑같아. 분자도 5,000원, 분모도 5,000원입니다. 가면 1이 되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버리세요. 그러면은 퍼센트 K 값이 100이 나오죠. 100%란 뜻입니다. 100%. 100%. 100%. 100% 수치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100% 수치까지. 5거래일 중에 얘가 지금 최고가에 가게 되게 되면은 현재 주가가 5일 동안에 5개의 캔들이 형성되는 시간 중에 가장 높으면은 퍼센트 K가 100이 뜨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이해가 편할 거예요. 자, 그럼 반대에 대한 경우도 한번 봐볼게요. 반대. 5일 동안 계속 떨어져가지고 15,000원짜리 주식이 10,000원까지 떨어졌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가가 10,000원에 있는 거예요. 5거래일 중에 최저가가 10,000원인데 지금 가격이 10,000원이라는 겁니다. 5거래일 중에 최저가가 10,000원인데 그게 지금 현재 주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계산식에 넣어보세요. 현재 종가 10,000원이죠. 10,000원 빼기 N 거래일 중에 최저가, N에다가 5를 넣자고 했으니까 5 거래일 중에 최저가 또 10,000원이죠. 그럼 10,000원 빼기 10,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빵이죠, 빵. 그럼 분자가 빵이 돼버려요. 그러면 뭐 계산할 것도 없죠. 분자가 빵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도 빵, 0입니다. 퍼센트 K 값은 0이 돼버려요. 요 정도 보셨으면 이제 대충 이제 눈치껏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이 퍼센트 K 값은 산식으로 보게 되면 되게 어렵게 돼 있지만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 5개의 캔들이 형성되는 시간 중에 지금 현재 종가가 100% 수치까지 꽉 차게 올라가져 있느냐, 그리고 0% 수치까지 다 떨어져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15,000원까지 올랐다가 정점을 딱 찍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와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2,500원이다. 이런 식으로 급등했다가 15,000원 찍고 이렇게 내려와서 12,5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 계산식에 넣어보세요. 현재 종가 12,500원 빼기 최저가 10,000원. 그죠? N 거래 중에 최고가 15,000원이죠. 여기 15,000원 여기를 찍고 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N 거래 중 최저가 10,000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빼기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분모는 5,000원이 되고 분자는 2,500원이 됩니다. 12,500원 빼기 10,000원이니까. 그쵸? 그럼 이게 2분의 1이에요. 이걸 100분율로 환산해서 곱하기 100을 때리게 되면은 50%. 그쵸? 2분의 1은 50%니까. 50이 딱 뜨게 됩니다. 현재 주가가 5일 동안 추이를 보았을 때 50% 수준에 와 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종가가 5일 동안의 추이를 보았을 때 절반 수준에 있으면은 퍼센트 K 값이 50이 뜨는 거고, 맥시멈까지 최고가까지 올라갔으면 100이 뜨는 거고, 최저가까지 다 떨어져 있으면 빵이 뜨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퍼센트 K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5일 동안의 추이를 보았을 때 얘가 얼마만큼 가 있는가. 그럼 얘가 한 13,000원에 있다. 13,000원 정도 있다. 그러면 한 뭐 60 정도, 70 정도 떠 있겠죠. 그리고 얘가 뭐 12,000원, 11,000원 정도가 돼 있다. 하면 퍼센트 K 값이 한 30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게 되면은 쉬워요. 이 공식으로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D 값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는 %K 값 구한 것을 이동평균화 시킨 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M거리라고 해놨는데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3을 쓴다고 이야기 해드렸죠. 3을 집어넣으시면은 3거래일 동안의 이동 평균입니다. %K 값을 3일 동안 평준화 시킨 거예요. 무슨 개념이냐면은 M에다가 3을 대입할 경우 %D의 도출 과정을 보세요. 빨간색 선 %K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했었을 때 3일 동안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거 1일, 여기 2일, 여기 3일 거. 각각의 값을 보세요. 첫 번째 20이었죠? 두 번째 날 빵으로 내려갔죠? 세 번째 날 20으로 다시 올라왔죠. 다 더해. 20 더하기 0 더하기 20 하면 총 40이죠. 40을 3일이니까 3일로 나눠버리세요. 그러면 대충 13 정도가 찍히겠죠. 그래서 여기 3일이 완성됐었을 때 요 날 13이 되는 자리에다 점을 찍으세요. 그쵸. 이동평균선 계산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1, 2, 3 3일이죠. 3일 동안의 값. 여기는 빵, 여기는 20, 여기는 50. 그렇죠? 여기 0, 20, 50. 요 세 개를 더해버리면 70이 나오죠. 이걸 3으로 나눠버리면 대충 23 정도가 나와주겠죠. 그럼 23이 되는 자리에다가 또 점을 딱 찍어버리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 거는 요거죠. 요거의 3일. 하나, 둘, 셋, 1, 2, 3. 각각에 해당되는 값 20, 50, 80 다 더해버리세요. 그러면은 150이 나오죠. 이 150을 3으로 나눠. 그러면은 5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0이 평균값이잖아. 그 평균값에 해당되는 거에다 또 점을 딱 찍으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각각의 점을 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버리게 되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도출이 되고 이게 바로 %D 값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K를 3일 이동 평균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평화를 시키게 되면 어때요? 이평화를 시키게 되게 되면은 약간 그래프가 뒤따라서 움직이죠. %K 값은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평준화를 시켜놨으니까 약간 모양이 찌그러져서 천천히 평균화된 값을 보이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K보다 %D가 살짝 후행적으로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 가지 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토캐스틱 계산식 끝. 완벽하게 이해가 되신 겁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지표로 끄집어 와서 해석을 이제 다시 해볼게요. %K가 있고 %D가 있고 %K가 80 이상으로 찍히면 과열이 찍힌다고 했었고요. %K가 2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침체가 나온다고 했고 %K를 이동 평균화 시킨 게 녹색선 %D라고 말씀드렸고 얘가 %D가 K보다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 %K가 평균값 %D를 돌파시켜버리는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K가 먼저 정점을 찍고 얘는 먼저 떨어지는데 %D가 뒤늦게 올라와서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나오게 되겠죠. %D를 %K가 하향으로 딱 쳐버리게 되는 데드 크로스. 그래서 요 각각의 상황 침체, 골든 크로스, 과열, 데드 크로스 끝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 신호는 뭐냐? 침체 그리고 골든 크로스. 매수 신호예요. 침체 구간에 있다. 골든 크로스를 보였다. 아, 얘는 이제 올라가겠구나.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 데드 크로스가 떴다. 아, 얘는 조만간 내려가겠구나. 매도 신호. 매도 신호는 과열, 데드 크로스. 끝.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침체에서 매수, 과열에서 매도, 골든 크로스에서 매수, 데드 크로스에서 매도. 이렇게 이해가 잡혀져 있으셔야지 정확한 이해가 되시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활용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스토캐스틱의 여기 프리컨디션이라고 제가 써놨죠.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스토캐스틱이란 지표가 활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스토캐스틱이란 지표는 박스권 추세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표입니다. 사례 한번 볼게요. 특정 종목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것만 반복을 하면서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보통 여기 대충 이 평균 값에서 종목을 사놨다고 하게 되면은 이건 뭐 팔지도 못하고 뭐 홀딩만 하면서 가야 돼요. 왜?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봤자 수익이 얼마 안 돼.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씨 좀 기다려 보지 뭐 하다가 계속 가다 보게 되면 이게 또 떨어져요. 그러다 이제 손실로 이제 바뀌어버리죠. 손실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야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손절가 이 밑으로 잡아놓고 한번 기다려보자 했는데 손절가는 또 이탈을 안 해. 그래서 다시 올라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제 뻥 쏘나 했더니 한 5% 6% 수익 주더니 다시 또 떨어져.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버리게 되면은 손절가도 작살나지 않고 목표가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홀딩만 하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 박스 구간 안에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하면은 수익, 사서 팔아서 수익, 사서 팔아서 수익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을 때 스토캐스틱을 활용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 만약에 10% 구간이다. 10%의 수익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아무런 수익을 못 내게 될 때 요 안에서 요거를 잘라 먹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활용도가 가장 높은 지표예요.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게 스토캐스틱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게 이해가 되셔야지 이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박스권이 아니라면 얘가 추세를 그리고 있다면 상방의 추세의 방향을 그리던 하락의 추세 방향을 그리던 뭔가 추세 방향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반드시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별표 100개짜리예요. 반드시 추세가 유지될 거라는 전제 조건이 무조건 반드시 만족이 돼야 돼요.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스토캐스틱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스토캐스틱을 활용하실 때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트렌드선이, 이 추세선이 위로 가고 있는 중이야. 위로 이렇게 싹 상승 중이야. 그렇게 되면 스토캐스틱상 과열 신호도 나오고 뭐 침체 시그널도 나오고 이렇게 신호가 나올 텐데 얘가 방향이 아무래도 상승 추세다 보니까 위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위쪽으로 쏠려 있어, 방향성이. 그러다 보니까는 과열 신호는 빈번하게 잘 나옵니다. 과열 구간이 빈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매도 구간이 여러 번 나온다고. 여러 번. 심지어 여기서 매수 구간에 신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매도 신호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사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매수도 못했는데 파는 신호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눌림이 약합니다. 왜? 방향이 안 그래도 상방 쪽으로 쏠려 있으니까는 잘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올라 치면 다시 뒤집어 올라가고 내려올라 치면 다시 뒤집어져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침체 구간의 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추세가 상방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침체 구간권까지 이게 잘 내려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를 하라는 신호인 이 침체 구간의 신호가 잘 안 나와요. 그게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을 때 나오는 스토캐스틱 상의 오류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반대로 하락 추세를 타고 있을 때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주가 추세의 방향이 하방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침체 구간이 빈번하게 나와요. 침체 구간. 퍼센트 K 값이 20 아래로 찍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반등이 약합니다. 잘 안 올라가요. 반등이 금방 진행됐다가 다시 떨어지고 좀 올라가려다가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과열 구간에 대한 빈도가 낮죠. 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방향이 아래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열 신호를 보일 만큼 많이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 신호가 잘 안 나와요. 사라는 신호만 나와. 매수하세요. 팔지도 않았는데 또 매수하세요. 팔지도 않았는데 또 매수하세요. 이런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팔아야지 돈이 있어야지 다시 사는데 여기서 다 사놓고 매도 신호도 안 나왔는데 또 사라는 신호만 나와버리게 되면은 뭐야 이거 물 타라는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타고 있을 때 스토캐스틱을 적용하려면은 이렇게 침체 구간이 빈번하게 나올 수 있고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매도 신호에 해당되는 과열 구간에 대한 빈도가 낮다라는 걸 생각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전제 조건 추세가 박스냐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야 되고 그쵸? 매도 신호가 잘 나오지 않는 하락 추세, 매수 신호가 잘 나오지 않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하면은 안 돼요. 팔고서 다시 살려고 했더니 매수 신호가 안 나오고 그냥 쏴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은 어지간하면은 홀딩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매수를 하라는 신호만 나오고 매도를 하라는 신호는 안 나오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비교적 괜찮아.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별 200개짜리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이 최악입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를 가장 최악으로 적용하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추세가 바뀌는 경우예요. 하락 추세를 지속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종목이 상승 추세로 뒤바뀌어져 버리게 되게 되면은 이 스토캐스틱이란 지표는 쓰레기가 돼 버립니다. 아주 개쓰레기가 돼 버려요. 추세가 변화할 때는 이렇게 과열 신호가 뜨지만 이 과열 신호가 뜰 때 오히려 강력한 매수 기회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에는 이렇게 주가가 하방 쪽에 무게를 두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다가 이게 오랜만에 딱 올라와줬단 말이에요. 과열 신호가 딱 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락 추세 중에 과열 신호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귀하죠? 그래서 드디어 팔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야, 여기서 매도를 해야겠다. 오래간만에 과열 신호가 나왔다 하면서 땅 팔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추세가 뒤집어지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팔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내가 파니까 급등하더라 하는 경우들 있죠? 딱 그거예요. 딱 그 꼬라지가 날 수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상 과열 신호가 떴지만 추세가 바뀌게 되면 여기는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된단 말이에요. 왜? 추세가 바뀌어지는 초입 구간이니까. 그동안의 하락 추세가 이제 끝나고 재수없던 시간이 종료되고 이제 환상의 상승 랠리가 시작된다라는 그 전환점에서 종목을 팔아버리는 아주 최악의 수를 두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를 활용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다? 추세입니다. 추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하락 추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매도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쵸 추가적인 손실을 방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영원히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 고점을 땅 찍고 추세가 이렇게 밑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럼 여기서 침체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침체 구간에 진입하니까는 오예 매수다. 오래간만에 상승 추세장에서 매수 신호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매수가 땅 떠주니까 오예 여기 저가 매수이다 하면서 눌림목 매수이다 해서 매수를 해놨더니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상승 추세가 지속될 줄 알았는데 하락 추세를 이렇게 꺾여져 버리게 되면은 그쵸 이 최고점에서 처물리는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서부터는 하락으로 쭉 내려가 버리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를 활용하실 때
전제 조건 진짜 막말로 이야기해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추세. 추세상 그랜드 사이클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적용을 하시는 거지, 추세가 바뀌는 변곡 지점에서 스토캐스틱은 쓰레기가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이해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119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강의 중에 일목균형표 강의가 있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는 추세가 바뀌는 지점에 대한 체크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그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었을 때 이제 스토캐스틱을 통해서 사고팔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추세가 없는 박스 횡보장에서는 스토캐스틱에 대한 활용도가 아주 좋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완벽하게 하셔야지 적용을 실전에다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 왔어요.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의 실전 활용 사례, 고버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코스피 200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한 고버스입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라고 되어져 있는 ETF이고, 이게 시장이 하락 추세를 탐에 따라 얘는 거꾸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의 트렌드를 타고 있어요. 이거를 저랑 같이 이제 회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를 사고 팔고 이거를 총 4번을 했습니다. 4번을. 실제로 4번을 했어요.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이 최초로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면은 2,000원이 안 됐을 때 1,800원대에서부터 매수 의견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가 이제 여기 이하입니다. 여기 2,000원 이하에 있었을 때. 왜 여기서부터 진입을 했는지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건 추후에 나중에 한번 시황 방송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기 화살표 뜨는 거 확인되시나요? 여기 화살표 뜨는 지점이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일목균형표상 추세 전환의 신호 3가지가 완성이 됐었을 때가 이때입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 후행스팬의 캔들 돌파. 이게 완성됐을 때가 요때. 요때예요, 요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세가 땅 시작이 된 건데, 추세가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과열이 떴었을 때와 침체가 떴었을 때가 언제인지 체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스토캐스틱상 여기서부터 보시면 과열 신호가 한번 나왔죠. 급등, 매도죠. 매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침체 구간의 진입이 확인이 됩니다. 매수죠. 여기서 판 거를 다시 사요. 매수. 자, 그리고 나서 과열 구간으로 진입도 확인이 되죠. 과열 구간 진입됐었을 때 당시 여기 매도죠. 그리고 침체 구간 떴었을 때 여기죠. 파란색 나왔을 때 여기서 또 매수. 그리고 스토캐스틱상 또 과열 구간 빵 떴었을 때 매도죠. 여기서 매도. 그리고 스토캐스틱상 파란색 불 떴을 때, 파란색 불 진입했었을 때 매수죠. 그쵸? 이거예요.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최초 매수는 2,000원 이하. 여기서부터 여기 매수. 그러니까 매수가 총 몇 번? 1번, 2번, 3번, 4번. 매도가 몇 번? 1번, 2번, 3번. 그래서 총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까지 해서 총 4번 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 이 이유는 안 했어요. 이 이후서부터는 추세가 어떻게 될지 지금 확신을 할 수가 없어.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 보세요. 여기 다시 과열이 떴죠? 이거 되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고버스를 지금 사도 되나요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열 신호가 떴었을 당시 여기서 주가가 3,940원까지 떴는데, 여기까지 떴었을 때 매도를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다고 쳐요. 매도를 했다고 칩시다.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내려왔어. 침체가 떴죠? 여기서 다시 매수.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다고 쳐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다시 올라가줘서 이 스토캐스틱 과열 신호가 지금 나와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데드 크로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퍼센트 K 값이 퍼센트 D 값을 살짝 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매도 신호가 완성이 얘가 돼버리게 되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추세를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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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려와 버리게 되면은 고점이 1, 2, 3가 만들어지면은 3봉이 되잖아요. 그쵸? 3봉이 되면서 떨어져 버리게 되면 추세가 바뀔 수 있다고. 자, 보세요. 저점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자, 보세요. 침체가 떴었을 때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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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체. 그죠? 그때 당시 저점 여기. 그때 당시 저점 여기. 그때 당시 저점 여기. 요때 당시 저점 여기. 예. 저점이 계속 올라가 주고는 있는데, 자, 고점. 과열이 떴었을 때 여기. 여기. 과열이 떴었을 때 여기. 과열이 떴었을 때 여기. 과열이 떴었을 때 여기. 그리고 지금 현재 과열이 뜨는데 고점이 여기라고요. 고점이 계속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오르고 있었다고. 저점도 위로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여기서 이 추세가 완벽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여기보다 이전 고점보다 현 고점이 높은 흐름이 나와줘야지 이게 깔끔한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고점 신호가 완성이 돼버리게 되면은 고점이 위로 경신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내려와 버립니다. 즉 추세가 지금 물음표인 상태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삼봉을 만들려고 있다고 지금 물음표인 상태로 가는 겁니다. 아직 이 과열 신호가 완벽하게 완성은 안 됐어요. 하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내려와 버리게 되면은 얘는 스토캐스틱한 과열 신호가 완성이 돼 버리고, 이렇게 완성된 과열 신호는 그쵸, 고점이 위로 갱신된 과열 신호가 아니라 고점이 아래로 경신된 과열 신호가 되게 되면서 추세가 혹여 꺾일 수도 있겠네 하는 그 상황으로 지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그리고 과열 신호에 일단 과열 신호. 스토캐스틱한 과열 신호이기 때문에 과열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죠. 그쵸? 그러니까 현 시점의 고버스가 추세상 흐름으로 보았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뭘 봐도 그렇다. 추세상으로 봐도 그렇고, 침체 과열 이걸로 봤었을 때도 그쵸? 매수가 가능한 구간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고버스를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스토캐스틱한 불리한 형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나는 지수 하락에 대한, 시장 하락에 대한 베팅을 지우지 않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면은, 이전에도 한번 주식 119 방송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저는 기술적인 흐름보다 펀더멘털적인, 좀 근원적인 시황에 대한 펀더멘털적인 요인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오픈시켜 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퍼스의 매수 지점 자체가 여기 2,000원 아래에서부터 사인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쵸? 저는 물론 고퍼스를 투자한 게 아니라 선물 매도 포지션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선물 매도에 대한 관점도 이 시절서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작년 7월 17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7일서부터 첫 번째 진입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현재 위치는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단 말이죠. 왜? 충분히 수익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니까. 실제로 제 파생상품 거래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0억의 수익금은 확보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이고, 추가적인 이익분 2, 3억 정도가 남아져 있는데 2, 3억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지고 추가 흐름을 더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기술적인 흐름마저도 완벽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다, 시장으로 치게 되면 우하향을 완벽하게 그리고 있다 하게 되면은 베팅 금액을 더 늘려서 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그쵸, 10억이란 수익금을 이미 확보하는 상태로 빼놓고, 이건 이미 제껴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된 추가 이익분에 해당되는 2, 3억에 해당되는 자금 정도만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저는 중요하니까. 그래서 설령 얘가 3봉을 만든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또 이게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무게를 더 두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만 100% 맹신을 하면 안 돼요. 시황의 근원적인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할 때도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특성과 근원적인 모멘텀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먼저 두고
차트적 흐름을 옵션으로 맞춰서 가셔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또 뭐 시장과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시황 정보 말씀드리는 시간대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기술적인 흐름을 보는 스토캐스틱 시간이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고버스라는 거를 한번 해보고자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23년도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긴축도 계속 한다고 하고 보통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한번 좀 물량을 한번 실어보려고 한다면 최소한 스토캐스틱상 과열이 아니라 그쵸, 침체가 왔었을 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했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 주는 이 상승 추세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어야지 스토캐스틱상 그쵸, 침체가 떴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발 지표를 항상 단순 무식하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삼봉을 치고 이렇게 꺾이는 거라면 이거는 매수 신호가 안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뭐다? 저점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다. 이 라인이 밀리지 않으면서 얘가 눌렸을 때 뭐 이렇게 침체가 여기서 이렇게 뜬다. 근데 얘가 저점 갱신을 안 한다. 그러더니 다시 올라간다. 다시 과열로 간다. 그러면서 여기 전고점을 세려버린다. 그러면은 그쵸, 이 구간이 그치, 지금이라도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추세가 유지된다는 전제를 미리 깔아놓고 그러려면 얘가 여기는 깨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눌렸는데 침체 구간을 주네? 그러더니 다시 올라가네? 과열 구간을 가네? 그럼 과열 구간을 갔었을 때 만약에 이래서 전고점을 뚫었다. 4,000원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익 구간으로 오픈이 되겠죠. 근데 얘가 깬다. 여기를. 그럼 추세상 상승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신호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이해가 지금 완벽하게 되셨다 하면 마스터입니다. 스토캐스틱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인데 이건 뭐냐면은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를 써먹으려고 딱 가보니까 스토캐스틱 패스트가 있고 슬로우가 써 있으니까 이걸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는 스토캐스틱 패스트입니다. 패스트를 이야기한 거고, 슬로우라고 적혀져 있는 건 뭐냐면은 값이 좀 더 느리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건데, 왜 느려지냐면은 패스트 값에서 나왔던 지금 방금 우리가 배웠던 퍼센트 K 값을 또 이동 평균화 시켜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퍼센트 K 슬로우 값이 됩니다. 보통 3을 써요. 또 퍼센트 K를 3 거래일 동안 이동 평균화 시키면은 퍼센트 K의 슬로우가 나온다고. 그리고 퍼센트 D, 스토캐스틱 패스트에서 쓰는 퍼센트 D를 또 3 이동 평균화 시키게 되게 되면은 그게 퍼센트 D의 슬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평화 시키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느려진다고 했죠.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느려진다고. 그래서 그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이렇게 이동 평균화 시켰기 때문에 느려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슬로우라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이것까지 이해가 되죠. 자, 퍼센트 K 값을 이평화 시킨 게 퍼센트 K 슬로우라고 했어. 근데 아까 우리 앞전에 배웠죠. 패스트에서 퍼센트 K를 3 이평화 시킨 게 퍼센트 D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퍼센트 K를 3 이동 평균 했대. 그러니까 결국 퍼센트 K 슬로우는 퍼센트 D랑 똑같은 값을 가지죠. 퍼센트 K를 이평화 시켜놓은 게 슬로우고 퍼센트 K를 또 3 이평화 시켜놓은 게 퍼센트 D니까 결국 이 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세팅을 해서 놓고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게 패스트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여기에다가 슬로우도 같이 한번 넣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최근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요 위에 게 패스트고 요게 슬로우입니다. 패스트는 과열이 먼저 떠요. 그죠?
근데 여길 정확히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과열이 요 지점입니다. 아직 최고점이 안 왔죠. 지나치게 먼저 과열 신호가 나오는 감이 있어. 근데 슬로우는 과열 신호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기입니다. 그쵸? 예, 슬로우가 과열이 떴었을 때 좀 더 제대로 된 최고점이 나와버리죠. 그죠? 예, 슬로우 그리고 침체 구간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에서는 여기 여기서 과열이 먼저 떠. 근데 아직 충분히 안 떨어졌어요. 근데 슬로우는 그 침체가 여기서부터 뜹니다. 그쵸? 예, 그럼 요 정도 침체가 떴었을 때 거의 다 내려왔죠. 그죠? 슬로우가 약간 좀 정확도가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침체가 그 과열이 떴었을 때 얘는 여기서 먼저 과열 신호가 나옵니다. 근데 슬로우는 아직 안 나오죠. 그러다가 충분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요때서부터 과열 신호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K와 %D의 데드 크로스가 여기서 딱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딱 정점을 기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왜 슬로우를 쓰는지 아시겠죠? 슬로우가 늦게 나오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좀 정확하게 고점을 딱 찍어주는 경향이 좀 더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이평화시켜서 좀 찌그러뜨렸으니까 좀 확실한 고점이 좀 뒤늦게 나온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슬로우가 이 과열 신호에 들어오고 슬로우가 침체 구간에 들어올 때 보통 보면은 데드 크로스나 골든 크로스가 뜨는 지점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는 과열 침체 그 이후에 나오거든요. 즉 과열이 뜨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침체가 뜨고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고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는 과열 침체 그 각각 이후에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시점이 슬로우가 과열이 정점에 뜨는 시점하고 거의 맞물립니다. 왜냐하면 슬로우는 한 박자 느리니까. 그래서 패스트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리고 슬로우의 과열 침체, 요 시기가 거의 맞물리고 그 시점에 맞춰서 진정한 고점과 진정한 저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이 패턴을 보니까 패스트가 잘 맞는다 혹은 슬로우가 잘 맞는다 하면은 그쵸, 그 각각 잘 맞는 걸 적용하시면 되겠고, 과열이 떴었을 때 고점이 잘 나온다 혹은 뭐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고점이 잘 나온다, 이런 거를 맞춰 보는 겁니다. 패스트와 슬로우를 가지고. 그래서 슬로우에서 유의성이 많이 보이면 슬로우를 좀 더 많이 쓰는 거고, 패스트에서 유의성이 많이 보인다 하면은 패스트를 쓰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암기식으로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패스트가 좋은 건가요? 슬로우가 좋은 건가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완전 빵점이죠. 빵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특정 종목이 유의성을 보이는 걸 적용해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된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스토캐스틱 강좌 준비한 거 전부 다 끝났고요.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한다고 해놓고선 또 시간이 많이 또 오버가 돼버렸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빼먹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부분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숙지를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제 그 방송에 대한 그 스케줄 안내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된 제 채널 리더스탁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매주 토요일마다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고, 스탁마켓 나우라는 이름으로 시황 정보를 목요일날 6시에 업로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런 이제 강의성 영상을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마다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지금 구독 회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스트리밍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회원분들이 많이 모집이 안 됐는데, 구독자가 이제 1만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스트리밍 방송도 같이 병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 6시마다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지난 강의 속에서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라든지, 혹은 이제 뭐 일주일 동안 뭐 이제 시황 관련돼서 정리를 하고 뭐 앞으로에 대한 뭐 시황 이야기를 해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스트리밍 방송은 일요일 날 저녁 6시 요때를 통해서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방송 열어봤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없을 거니까, 구독자 1만이 된 이후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요일은 스케줄상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가안으로 진행해 놓은 거니까 바뀌게 되면은 커뮤니티나 이런 거 통해서 또 공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리더스탁과 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